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모셨습니다. 내 작은 삶의 실천들이 모여져서 내 삶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스몰 스텝의 저자이십니다. 박효철 작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목사님도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3주 동안 함께해 주시니까 정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방송들이 모여서 네. 정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결코 작은 방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선은 지난 에피소드를 못 보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면 네. 어머님 따라서 네. 교회 다니시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미우라 아야코가 네. 쓴 여러 작품들, 네. 빙점을 비롯해서 네네네. 에세이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시게 되셨고, 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명목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회심하시게 되셨다고 네네네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회사를 다니시는데 퇴근할 때 조금 먼저 정류장을 내려서 산책하는 습관을 그렇죠. 시작하셨는데 그게 작가님과 작가님의 가정에 큰 변화들을 가져오게 됐고, 네네네. 거기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네. 라는 것으로 이제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또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셨고,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를 해서 책이 나왔고, 네. 그 책을 보고 또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임이 네네. 시작됐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는데. 제가 이 방송 10여 년 했는데요. 요약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궁금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몰 스텝이라는 것을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공유하시고 하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된 거예요? 사실 제 본업은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 일이에요. 네, 브랜드 컨설팅이요. 네, 브랜드 컨설팅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때 삼성, 현대, LG, 애플 같은 제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일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제품 소개글을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이를테면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이런 어떤 카피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6년 차 지금 브랜드 컨설턴트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아웃시스 같은 큰 회사들이랑도 일을 하지만 작은 브랜드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 그 브랜드를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브랜드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스몰 스텝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돈도 시간도 자본도 인력도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브랜딩 자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신 거죠. 맞아요.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쁘지 브랜딩까지 하기는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브랜딩이라는 거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저희가 제품과 서비스를 팔거나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같이 구매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저도 어느 식당을 갔는데 벽에 이 식당에 대한 글이 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는 이제 굴과 이렇게 해산물을 해서 파는 분이신데 자기는 통영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아직도 거기서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그 신선한 걸 꼭 전달하고 싶어서 이 식당을 시작하게 돼. 이게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굴국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를 제가 접하는 느낌?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일반 식당보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스토리를 알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최근에 만난 브랜드 중에 알게 된 브랜드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119 레오라는 가방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가방은 뭘로 가방을 만드냐?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 입는 방제복을 연한이 닿으면 수명이 닿으면 그걸 가져와서 가방을 만듭니다. 근데 어쨌든 불에도 강하니까 얼마나 튼튼한 가방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버려진 쓰레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가방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그렇죠. 수익의 50%를 소방관들의 기부를 해요. 왜냐하면 소방관분들이 저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끌어 다니시는데 유해 물질을 엄청 흡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으시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의 도움을 못 받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라고
들은 거예요. 예.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가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아는 어떤 브랜드는 신발 가게인데 아마 네. 아실 거예요. 제가 네. 뭐 그 브랜드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가 탐스 시즈죠. 그렇죠. 네네. 어찌됐건 이제 그런 약간 스토리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 네.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그게 잘 공감될 수 있을까 그런 네, 얘기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요즘은 사람들이 네. 물건을 살 때 네. 그 제품의 효용만 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가방을 샀는데 예. 굳이 가방이 물건을 담는 용도라고 하면 예. 굳이 우리가 구찌백이나 에르메스백을 살 이유가 없죠. 그냥 그 뭐요 가마니 같은 거가 메고 다녔어요. 그럼요. 그냥 예. 비닐봉 검은 비닐봉지에 검은 비닐봉지 해도 되고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 실제로 그걸 가방 용도로 쓰지 않고 모셔놓기 위해서라도 예. 신발도 마찬가지죠. 예. 명품백을 삽니다. 왜일까요, 목사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인가요? 그렇죠. 아. 이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예. 티파니라는 반지가 있습니다. 예. 결혼할 때 많이 프로포즈 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은반지는 예. 강남역에 파는 액세서리 가게에서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같은 은반지라도 실버링이라도 예. 티파니에 사면 2-3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왜냐? 브랜드가 가치가 있으니까. 브랜드니까. 예. 브랜드인데 뭐냐? 예.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 가치란 게 뭐냐? 단순히 예뻐 보이는 반지가 아니라 네.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징표. 아. 내가 당신에게 헌신하겠다는 약속.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브랜드는 네. 제가 아는 모든 브랜드는 네.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쓸모에 머무르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는 그 이상의 가치. 예. 여기서 가치라면 인간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아.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예. 이 오토바이는 2-3천만 원 해요. 예. 근데 고장이 잘 나요. 어허.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를 타는 순간 예. 뭔가 돈도 좀 있고 과시욕을 채워주거든요. 아. 그리고 남에게 뭔가 어떤 뭐 내가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예.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가 이런 어떤 뭐 과시욕만 채워주는 건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티파니 같은 경우도 예. 결국은 그냥 사랑받고 싶은 욕구. 예. 예. 그리고 아까 레오 119 같은 경우는 가방 같은 경우는 예. 소방관을 정말 돕고자 하는 욕구. 예.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선한 욕구. 예. 이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어떤 악한 욕구도 있겠지만 욕망도 예. 있겠지만 선한 영향력. 선한 것에 대한 갈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탐스 슈즈도 예. 내가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예. 다른 제3세계 아이들 한 명에게 예. 신발을 신길 수 있겠구나. 예. 그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뭐 병에 걸리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는 단순한 신발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남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 선한 욕구,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는 브랜드인 거죠. 저는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브랜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필요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네.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 네. 많이 왜곡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저는 브랜딩의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크리스찬들도 많고 네네네. 그래서 이 브랜딩 세상과 이게 약간 공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도 참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 저는 그래서 브랜딩을 너무 상업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브랜딩이란 저는 이야기를 이름이 있는 거의 모든 것은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름이 있다는 건 예.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죠? 이름 붙이는 거 네. 사람들한테 시켰죠. 인간한테. 인간에게 준 가장 큰 그런 어떤 예. 능력 중에 하나가 예. 주변의 어떤 동물이나 예. 사물이나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브랜딩 하라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 그거는 가치를 더하는 거죠. 아. 되게 소중할수록.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면 예. 정말 소중한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저는 이제 붙이는. 노플요 아. 말글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예. 그때 의미가 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브랜드가 단순히 그냥 상업적으로 뭐 회사들이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물건, 예. 어떤 서비스, 예. 혹은 우리 자신도 하나의 브랜드가 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시 크리스천으로서의 브랜딩과 그 스토리텔링이 분명하고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또 있고 네. 그런 면에서의 또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10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0분은 짧습니다. 네. 네네. 하지만 짧은 10분이 모여서 또 큰 변화가. 그럼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네네. 이제 궁금한 건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스몰 스텝 쪽 일을 하시면서 네네네. 다음 주에 오셔서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름다운 토크 시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스몰 스텝의 저자 박효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